김동철 차장하고 얘기를 먼저 나눌게요.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어제 이제 밤에 잠에 들면서 제발 미국 시장 올라라 네. 기도를 하고 잤는데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은 상승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오게 됐고요. 지금 시장은 연준의 이제 예전에 50bp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이제 75bp까지 이제 빅 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에 굉장히 공포를 떨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말로 초강성 매파적인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인플레이 압력을 지금 지우려고 노력하는 만큼 네. 물가 안정이 좀 약간 가시화될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도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일일 일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오늘 오른다고 해서 굉장히 또 시장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뭐 쫓아가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보고요. 어제처럼 뭐 시장이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끝났다 이런 식으로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는 좀 뉴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좀 본인만의 전략을 세운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,700 이상에서는 뭐 비중 확대는 최대한 자제하고 2,600선에서는 뭐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다.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좀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가격 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격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5월 달에는 50bp 인상이 거의 뭐 확실화됐고 지금 다시 한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6월 달에 75bp가 오르냐 마냐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까지는 또 이런 변동성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도가 이제 약간 조정 강도가 강할수록 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약간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항상 공포 심리가 굉장히 무서울 수 있겠는데요. 이런 공포 심리를 좀 약간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엔터주부터 좀 보겠습니다. 뭐 하이브가 적은 종목은 아니지만 하이브가 어제 좀 반등하고 오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. 김동철 차장님 이제 이런 엔터주들이 봐도 되는 시점으로 들어왔다고 보십니까? 조정폭이 좀 있었잖아요, 최근에. 네, 조정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JYP 엔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혼자 좀 홀로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.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전년 대비 한 60%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하이브, SM, JYP, YG까지 이 4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좀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 BTS 이제 군 문제 때문에 이제 BTS가 군대에 가면은 공백에 대비한 이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의구심이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2019년도에 BTS 매출 이전도가 97%였습니다. 무려 네. 97%였는데 2년이 지난 작년을 봤을 때 이전도가 67%로 30%가 줄었습니다. 이런 걸 봤을 때 뭐 BTS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 세븐틴이나 뭐 엔하이픈 이런 지금 그룹들도 나오고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간접 참여하고 있는 이제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요.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, 게임, 뭐 그리고 팬시류 이런 부분에서 또 매출이 굉장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BTS 탈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하이브는. 숙제이기 네. 때문에요. 그리고 제가 좀 약간 하이브를 좀 더 다른 엔터사와 차별성 있게 보는 이유는 네. 2020년 상장 당시에 보통 엔터 회사라고 하면 연예 기획사라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때 하이브는 연예 기획사가 아니고 플랫폼 기업을 선언하면서 약간 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최초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출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분명히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그 위버스에서 블랙핑크를 포함한 YG 엔터도 있고요. 그리고 하이브가 인수한 이타카 홀딩스의 아리아나 그랜디나 뭐 저스틴 비버 이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. 이런 부분에서 다각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BTS의 공백이 있으면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커버가 가능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좀 하이브 지금 가격 정도면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
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페이퍼 코리아도 21%의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무림 페이퍼도 9%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재지 관련주들 제품 가격 인상 모멘텀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 섹터는 좀 재미없는 주가 흐름을 많이 보여왔거든요.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, 김동천 차장님? 일단 최근에 원자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뭐 재지 이외에 구리나 뭐 곡물, 이제 많은 원자재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.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기억하는 게 예전에 그 목재 쪽이 또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한 1년 전쯤에 재지 쪽이 급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벌써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한 번 그 테마성 이벤트가 지나면은 거의 1년 동안 쉬는 정도, 뭐 1년이 뭡니까?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그 뉴스가 지나가면 오랫동안 쉴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.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이런 원자재 쪽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개별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국내 업체들은 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약간 해지하는 방법은 ETF를 좀 투자하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뭐 ETF 중에서도 일단 뭐 많은 전문가들은 ETF를 원자재 ETF를 하면은 해외 ETF를 좀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해외 ETF도 좋지만은 국내 ETF도 또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.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원자재 쪽은 좀 그렇게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섹터별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씀이세요. 어제 이제 시장 특징주 중에 야놀자가 미국으로 상장을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VC가 올랐다가 상승폭 거의 반납하면서 끝나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또 VC들이 강세를 좀 보이거든요. 김동천 차장하고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데 김동천 차장님 지점에서는 장외 기업들, 상장 예비하는 기업들 이런 상품도 많이 파시잖아요. 야놀자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들으시거나 확인된 건 있습니까? 뭐 따로 그런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상장이라는 게 해외 상장이라는 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런 상장 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미국에 상장할 수 있다는 이런 기사는 정말 전 단기적인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. 호재도 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야놀자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정도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제 딱 제가 아침에 오르는 걸 보고서 이게 오를 것인가 좀 약간 의문시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있는 모습이 좀 신기하긴 한데 저는 항상 좀 약간 야놀자나 마켓컬리나 이런 뭐 미국에 상장한다 이런 상장 기사로 인해서 좀 VC들을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VC들을 밸류에이션 측면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기판 관련주들 최근에 뭐 LG 이노텍부터 시작해서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삼성전기, 심텍 이런 관련주들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. 근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. 최고가까지 거의 간 상태에서 더 못 가고 있거든요. 김동수 차장님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점검 좀 해주십시오. 기판 PCB 쪽이 패키지 기판 업황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섹터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좀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주가가 더 갈 수 있냐 아니면 좀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냐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약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저는 약간 삼성전기가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좀 약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기판 중에서도 일단 기판 쇼티지로 인해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벤트는 애플 관련 또 기판 업체들이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많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전기도 이번에 뉴스에 보면은 이제 애플 M2 프로세서에 FCBGA를 개발한다고 이런 뉴스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승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좀 보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거의 반영을 못했다고 보고 있거든요. 뭐 당연히 지난주에 좀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
이런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지금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MLCC 부분, 이 핸드폰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좀 안 팔리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올해 안으로 좀 해소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. 이런 게 같이 좀 융합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 좀 중장기적으로 삼성전기는 좀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김동천 차장이 가져오신 관심주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할게요. LG이노텍을 가져오셨습니다. 앞서 이제 삼성전기 얘기하시면서 조금 덜 올랐으니까 삼성전기 보자라고 하셨는데 다시 LG이노텍을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LG이노텍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둘 다 네.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좋다고 보고요. 둘 다 들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? 뭐 여유가 있으면은 뭐 네. 어차피 하나보다는 둘이 나았으니까요. LG노텍을 준비한 이유는요.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가장 뜨거운 트렌드는 패키지 기판 그리고 애플 관련 그리고 현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강한 실적이 나오는 이 삼박자가 다 맞는 이제 이런 어려운 시장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황금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게 LG이노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할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이 실적이 얼마나 좀 강하냐면은 최근 이제 발표 전에 그 컨센이 있지 않습니까? 컨센을 상향했는데 그걸 또 넘는 실적을 보일 거라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지금 전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강한 실적은 일단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애플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실적이 났다고 보고 있는데요. 네네.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이 지금 출시한 지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G이노텍은 좀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패키지 기판 쪽에서도 패키지 기판에서도 가장 좀 더 주목을 받는 게 FCBGA 서버 쪽이거든요. 이쪽에 대해서 LG이노텍이 최근에 진출한다고 또 얘기를 해가서 밸류에이션이 좀 상향되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올 하반기면 또 애플에서 또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지 않습니까? 지금 애플에서 약간 좀 추구하고 있는 게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테크가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카메라 모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LG이노텍이 좀 더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카메라 부분이 복잡해지는 만큼 또 분명히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LG이노텍 저는 좀 안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좋을 수 있어서 좀 최근에 좀 실적 전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